안녕하세요. 암을 포함한 모든 질병 피가 답이다 저자 이현철입니다. 지난 10강에서는 우리 인체의 3대 기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통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통증과 신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란 두통이나 치통, 생리통처럼 아픔, 영어로 하면 에이크 또는 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일에서는 통증의 일반적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통증을 우리 인체가 보내는 신호로 재해석하고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질병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낸 모든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증은 기본적 의미의 아픔을 비롯하여 경련이나 가려움, 마비, 빈혈, 어지러움, 탈모, 안구가 뻑뻑해지거나 입에 침이 마르거나 찌릿찌릿함이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나 피로감, 부종 등 인체가 보내는 모든 신호를 통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나 탈모의 경우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빈혈의 경우 빈혈 자체의 발생과 임상적 분류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피의 부족으로만 보는 병원에서는 빈혈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나, 피의 부족으로만 빈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빈혈은 다른 질병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빈혈도 우리 인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의미에서 통증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 의미에서 통증이란 우리 인체가 보내는 일련의 신호를 말하며, 이러한 신호는 결국 질병이 몸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탈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병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모 그 자체로 본다면 질병이 맞습니다. 그러나 탈모가 일어나게 된 이면, 즉 머리 표피 쪽의 혈류가 막혀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두피의 혈류가 막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뇌나 이목구비의 모세혈관 또한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이처럼 개념적으로 확정해서 사고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러한 신호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의 모세혈관에 어혈이 존재해 있어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를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가지 신호가 한 가지 부위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신호라 하더라도 경로상 여러 가지 부위에 질병이 존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통증과 신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의인 혈액과 신경과의 관계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경은 통증을 머리에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할 뿐, 신경 그 자체가 통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신경은 피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는 마치 신경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구부러지고 눌려지면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신경과 통증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심각한 오류일 뿐만 아니라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결과에서도 심각한 2차적 오류와 굴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명시적으로나 수치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순전히 환자의 문제를 통하여 통증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로서도 더 이상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에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CT를 찍었더니 사진을 보여주며 주간판 탈출증이라 진단하고 빠져나온 디스크를 가리키며 이 주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며 수술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과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환자가 통증을 느낀 걸까요? A씨의 척추 사진은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디스크가 삐쳐나와 있는 것은 사진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긴지 것인지의 여부는 실상 사진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디스크가 나와 있으니 그렇게 유추하여 진단한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어느 날 아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 디스크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일까요? 그래서 통증을 느낀 것일까요?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리의 경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척추 사진을 찍어보면 척추 경화도가 달라서 사진만 보고도 전문의는 사진상의 환자의 연령대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대인지 아니면 60대의 척추인지를 사진상으로도 구분 가능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듯 척추의 경화도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경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래 추간판, 즉 디스크는 척추 연골로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마찰 등의 스트레스에 견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연골은 끊임없이 조금씩 닳기도 하지만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면 재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뜀박질 등으로 수직 압력이 가해지면 눌림 압력에 의해 옆으로 빠져나가 압력을 완화해주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피가 원활히 공급되어 척추 연골을 잡아주는 부위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시작하면 경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어혈로 척추 부위의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화의 정도는 혈액의 차단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감으로써 디스크를 잡아주는 부분이 탄력성을 잃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튀어나간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튀어나간 상태로 자리하고 만 것입니다. 통증이 온 그날 아침에 갑자기 디스크가 빠져나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증은 왜 온 것일까요? 통증은 어혈로 인하여 모사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한계점에 이르자 통증이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척추 부위의 디스크를 잡아주는 부위는 탄력성을 잃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 계열상으로 보면 통증보다는 훨씬 이전에 디스크가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60세 정도인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척추가 경화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디스크가 일정 부분 나와 있는데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앞서 강의한 혈액과 신경 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경이 구부러지거나 눌려져서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통증은 어혈로 인하여 모세혈관의 혈액 차동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경화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바로 통증이라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경화도가 높아져서 통증이 온 것이고, 현상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보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진단의 오류는 치료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디스크 감압술이나 제거 또는 경화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수술을 하지만 완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치 혹은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조가 협착증 등은 해당 심화과정 질병편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지마비나 하성이 통증이 오는 것일까요? 이 역시 해당 질병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강 통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은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능하면 반복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강에서는 경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화에 대하여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일에 있어서 경화의 개념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드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필수입니다. 2명 이상이 모여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신다면, 그리고 사회를 증액하신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상 되십시오.